그러게. 당신 이제 내 돈엔 손대지 마. 각자 벌어서 각자 써. 승진한 남편이 통장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가구, 가전, 심지어 식기 하나까지.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돈으로 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1살이 된 김선영입니다. 결혼한 지 24해째 되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습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 박재훈이 현관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당신, 나 승진했어. 재훈의 목소리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여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24해를 함께한 남편의 성공이 제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지사장이래. 지사장? 재훈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자부심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축하드려요. 저는 웃으며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제 손을 스치듯 받아들고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달라져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지사장이면 임원급 아냐. 그 정도 위치면 품격도 달라야지. 재훈의 말투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편의 피로가 쌓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승진이니까 긴장했을 거라고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오늘은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아, 그래. 재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따라오며 농담을 던졌을 텐데요. 저녁 식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재훈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양이었습니다. 회사 일이에요? 응.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재훈은 설거지하는 제 뒷모습도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상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알 수 없는 불안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새로 산 넥타이를 매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일찍 출근하세요? 응. 오늘부터 지사장실 출근이거든. 아, 그렇구나. 아침은요? 회사에서 먹을게. 재훈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24해를 함께 살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럼 다녀오세요. 저녁은 집에서 드실 거죠? 글쎄, 약속 있을 수도 있어. 약속이요? 지사장이면 술자리도 많잖아. 재훈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11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했습니다. 어서 와요. 식사는 하셨어요? 응. 재훈은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됐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재훈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아니, 그냥 요즘 좀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서요. 아, 재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이제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생각이요? 우리 관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나도 지사장이잖아. 주변에서 보는 눈도 있고
재훈의 말투에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 아직도 이해 못해? 재훈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돼. 골프도 쳐야 하고 회식도 많아지고 그런 자리에 당신이 맞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족한 게 아니라 맞지 않는 거지. 재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주부잖아. 나는 이제 임원이고.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재훈은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았어도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 대답에 재훈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더 따지고 들 거라 예상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4해 전 27살의 저는 회계법인에 다니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야근이 많았지만 일은 재미있었습니다. 숫자와 씨름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재훈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의 평범한 대리였던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영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프로포즈를 받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선영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재훈의 어머니께서 며느리는 집안을 지켜야 한다며 강하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둘 다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인연이 없었나 봅니다. 24해. 저는 집을 지키고 재훈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 때면 저는 함께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때로는 제가 배운 재무 지식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선영아,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 그렇게 말하던 재훈이 이제는 저를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각자 인생 살자는 거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검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정말로 재훈의 것은 무엇일까?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6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재훈은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녁 드실 거죠? 곧 준비할게요.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재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와 그 앞에 섰습니다. 무슨 얘기요? 앉아. 재훈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이제 따로 살자는 건 아니고. 재훈은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통장 따로 쓰자.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통장이요? 응. 이제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게. 당신도 당신 돈은 당신이 알아서 쓰고. 재훈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요? 그거야 당신이 벌어서 쓰면 되잖아. 재훈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요? 당신도 이제 일 좀 해봐. 요즘 주부들 다 파트타임이라도 하잖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4해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 와서 돈 벌어오라니요. 여보, 저는 24해 동안 집을 지켰어요. 당신 회사 일에 신경 쓰지 않게 모든 걸 제가 했잖아요. 그래. 그동안 고마웠어.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 재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지사장이야. 지사장 부인이 집에서 놀기만 하면 체면이 안 서. 놀기만 한다고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뭐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 놀기 아니면 뭐야? 재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라도 이제 좀 변해야 돼. 제가요? 응. 다른 지사장 부인들은 다들 본인 사업하거나 직장 다녀. 당신만 집에서 빈둥거리면 나보기 창피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4해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던 일, 밤 11시 넘어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음식을 데우던 일, 명절 때 시댁에서 10명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던 일, 아플 때도 참으며 집안일하던 일, 그 모든 게 놀기였나요? 알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재훈이 되묻었습니다. 분명 제가 화를 내거나 울 거라 예상했나 봅니다. 통장 따로 쓰자는 거죠?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정말? 재훈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안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역시 당신은 이해심이 있어.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재훈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 달부터 그렇게 할게요. 좋아. 나도 마음 편하네. 재훈은 일어서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명확해졌습니다. 재훈은 이제 저를 동반자가 아닌 짐으로 본다는 것, 24해의 헌신을 놀기라고 치부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자고 선언했다는 것.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좋아. 각자 인생 살자는 거지?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 집의 가구들, 가전제품들, 자동차, 공과금 통장, 카드,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재훈이 자기 돈으로 산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식탁을 차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재훈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 골칫거리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맛있네. 역시 갈비찜은 당신이 최고야. 재훈이 처음으로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재훈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 잠든 후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결혼 이후의 모든 서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집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가전제품 영수증, 가구 구매 내역, 보험증서, 통장 사본,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집 전세 계약서 마이너스 계약자 김선영. 보증금은 제 결혼 전 저축과 아버지께서 주신 돈. 자동차 등록증 마이너스 소유자 김선영. 결혼 3년 차에 제 상여금으로 구입.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영수증 마이너스 구매자 김선영. 모두 제 카드로 결제. 거실 소파, 침대, 식탁 마이너스 구매자 김선영. 시댁에서 준 결혼 축하금으로 구입.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마이너스 예금주 김선영. 제 명의 통장에서 자동 출금. 인터넷, 전화요금 마이너스 명의자 김선영. 심지어 재훈이 매일 아침 입고 나가는 양복 5벌도 작년 제 카드로 구매한 것. 저는 서류를 천천히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용달업체 연락처, 이사짐센터, 창고 보관업체, 그리고 필요한 서류 목록.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 출근한 후 저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용달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쯤 생각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낮 2시요. 남편이 출장 가는 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세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창고로요. 네, 그럼 금요일 2시로 예약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각자 인생 살자고 했으니까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우는 여행용 가방을 챙기며 서둘렀습니다. 출장 잘 다녀와요. 응. 일요일 저녁에 올게. 재우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의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후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2시 예약한 김선영인데요. 네, 확인했습니다. 곧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거실에 가죽 소파, 식탁과 의자 6개, 텔레비전과 장식장, 부엌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안방에 킹사이즈 침대와 화장대, 서재의 책상과 책장, 작은 방의 옷장과 서랍장, 모두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용딸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리 적어둔 목록을 건넸습니다. 체크 표시된 것들만 옮기면 됐습니다. 이 침대는 두고 가시는 거예요? 용딸 기사님이 안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낡은 이불하고 베개만 남겨두세요. 알겠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거실 소파가 나갔습니다. 식탁이 분해돼 나갔습니다. 텔레비전과 장식장이 포장됐습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을 모두 비운 후 냉장고도 나갔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하나씩 집을 떠났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 서랍장. 모두 차례대로 나갔습니다. 식기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접시, 그릇, 수저, 컵 전부요. 냄비랑 프라이팬도요. 와, 진짜 깔끔하게 비우시네요. 용딸 기사님이 감탄했습니다. 커튼이랑 거실 러그도 가져가시고요. 네. 심지어 현관 신발장까지 비웠습니다. 제 신발과 가방들을 챙긴 후 신발장도 실었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짐이 나간 건 6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고 주소 맞죠?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달차가 떠난 후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싱크대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만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남긴 건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재훈이 10년 전 자취할 때 쓰던 낡은 이불. 저는 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텅텅 울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네요. 혼잣말을 하며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다음 할 일은 공과금 처리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자동이체 전부 해지. 인터넷, 전화요금 자동이체도 해지. 해지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음은 인터넷과 전화였습니다. 고객센터입니다. 명예 해지하고 싶은데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선영입니다. 네, 김선영 고객님. 해지 원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사 가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언제부터 해지 원하세요? 오늘부로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회수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항목을 체크했습니다. 이제 카드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4장 있었습니다. 재훈이 주로 쓰는 카드도 제 명의, 가족카드로 만들어준 것도 2장이었습니다. 저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카드 전부 정지해 주세요. 본인 확인 먼저 도와드릴게요. 절차를 마친 후 가족카드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본인 카드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보며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24해를 함께한 이 집,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것만 없어진 겁니다. 재훈의 옷가지들은 그대로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 옷장이 없으니 바닥에 쌓여 있겠네요. 재훈의 구두들도 현관에 그대로였습니다. 신발장이 없으니 바닥에 놓여 있겠죠. 재훈의 세면도구들도 욕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각자 것만 챙기자고 했잖아요. 저는 일어서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통장 분리하자고 했잖아요. 제 명의 물건들은 제가 챙겼어요. 앞으로 각자 인생 사시면 돼요. 메모를 붙이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 집에서 이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재훈이 돌아올 때쯤 저도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친구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선영아, 진짜 다 치운 거야? 응. 대박. 재훈이 표정 어떨지 궁금하다. 수진이는 걱정 반 기대 반의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선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재훈이 반응 보고 그 사람이 사과할 것 같아? 글쎄, 아마 화부터 낼걸?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그 텅 빈 집을 보는 순간 그 표정이 벌써 그려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4해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통쾌함. 일요일 저녁 7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당장 전화 받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를 마셨습니다.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10통이 넘게 왔습니다.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안 받아도 돼? 응. 조금 더 기다려 볼게. 8시가 됐을 때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해. 진짜 화나 있을 거야. 알아. 괜찮아. 저는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재훈의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어와. 당장 설명해.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장이 없어서 신발을 벗어 바닥에 놓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앉을 소파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집을 완전히 비웠잖아.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물건 챙긴 거예요. 내 물건? 이게 다 내 거라고? 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결혼하고 산 건데. 어떻게 다 내 거야? 영수증 다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모든 물건의 구매 내역이요. 거실 소파, 식탁,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전부 제 카드로 구매했어요.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침대도 제가 샀고요. 화장대, 옷장, 서랍장도 다 제 거예요. 그래도 재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도 제 명의예요. 전세 보증금도 제 돈이었고요. 뭐? 재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동차도 제 명의고 공과금 통장도 제 계좌였어요. 저는 서류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통장 분리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것만 챙긴 거예요. 미쳤어? 이게 정상이야?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각자 인생 살자고 했잖아요. 그게 이런 뜻이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요? 저는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집에서 놀기만 한다고 했죠. 생활비도 제가 벌어 쓰래요. 당신 돈에 손대지 말라고 했고요. 그건 그래서 제 돈으로 산 것들만 챙겼어요. 당신 물건은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재훈은 말없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기도 내일부터 끊겨요. 수도 가스도요. 제 명의였거든요. 뭐? 인터넷이랑 전화도 오늘부터 안 돼요. 명예 해지했어요. 재훈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카드도 정지했어요. 가족카드로 드린 거 전부요. 이런. 재훈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확인하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놀기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 좀 해보려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부터 혼자 다 해보세요. 밥도 해 드시고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재훈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영아. 아, 참. 낡은 이불 하나 남겨뒀어요. 당신이 자취할 때 쓰던 거요. 저는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재훈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낡은 이불 한 채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 하나로 어떻게 자? 당신이 10년 전에 잘 쓰셨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할 거야. 그러세요. 어머니도 아시면 좋죠. 24해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집에 쏟아부었는지.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가? 친구 집이요. 여기 불편하니까요. 지금 나가면. 네. 혼자 지내보세요. 통장 분리한 거 축하드려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아. 김선영. 재훈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재훈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복도를 걸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훈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선영아, 진짜 가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통장 분리한 거 맞죠? 그럼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24해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훈에게서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얘기 좀 하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집에 와. 제발. 당장 전화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친구가 운영하는 회계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괜찮겠어?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오히려 이제 마음이 편해. 재훈이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지. 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제대로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계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선영 씨, 오랜만이에요. 대표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선영 씨 실력이면 금방 적응할 거예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잡는 업무였지만 손에 익은 숫자들이 반가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아, 지금 어디야? 재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회사요. 회사? 무슨 회사? 일 시작했어요. 당신이 일하래요. 그게 아니라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부터 끊긴다고. 진짜 끄는 거야? 제 명의였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도 안 나와. 가스도, 그것도 제 명의였어요. 미쳤어? 어떻게 살라고. 당신 명의로 새로 신청하세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잖아요. 선영아, 일하는 중이에요.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쯤 재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카드가 안 돼. 가족카드 정지했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 지갑에 현금도 없고 당신 통장에서 찾으세요. 통장이? 잔액이 얼마 없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밥 사주시겠죠. 회식비도 내 카드로 냈는데 그것도 막혔어. 제 카드였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람이 어떻게. 통장 분리하자던 분이 누구예요? 재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퇴근하면 집에 들를게요. 얘기할 게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아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재훈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훈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저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선영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하셨는데요? 그게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미안해.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장 분리는요? 그건 다시 생각해보면 아니요. 저는 찬성이에요. 제 말에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통장 분리 좋은 생각이에요. 각자 벌어서 각자 쓰는 거요. 그게 아니라 당신도 이제 지사장이시잖아요. 당신 수준에 맞는 생활하세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집계약서 사본이요. 재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자 김선영? 네. 이 집 전세 보증금 2억이요. 제 결혼 전 저축하고 아버지께 받은 돈으로 계약했어요. 뭐라고? 당신이 낸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소유자도 김선영. 제 상여금으로 샀어요. 결혼 3년 차예요. 이럴 수가. 재훈이 서류를 놓았습니다. 이 집에 있던 모든 가구, 가전제품, 전부 제 돈으로 샀어요. 영수증 다 있어요. 저는 두꺼운 파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입고 다니는 양복도 작년에 제 카드로 산 거예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과금 통장도 제 명의였고 인터넷, 전화도 제 이름이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재훈이 중얼거렸습니다. 24해 동안 당신이 번 돈은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당신 통장 내역이요. 어떻게 이걸? 공동명의 통장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확인했어요. 재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매달 술값, 골프 회원권, 자동차 할부, 개인 용돈. 당신 번 돈은 전부 당신한테만 썼어요. 이건 저는 24해 동안 제 돈으로 이 집을 꾸리고 당신을 뒷받침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보고 놀기만 한다고 했죠. 생활비도 벌어 쓰래요. 재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각자 살려고요.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받았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아직이에요. 뭘 어떻게 하면 돼? 재훈이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통장 분리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아, 제발. 정기 신청은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오늘 밤도 캄캄할 거예요. 문을 닫는 순간 재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아마 재훈이 얘기했나 봅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훈이 직접 해결할 차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훈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이 즐거웠습니다. 숫자를 다루고 장부를 정리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었나 싶었습니다. 선영 씨, 진짜 금방 적응하시네요. 팀장님이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어요. 다음 주부터 고객사 미팅도 함께 나가실래요? 네,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아, 재훈이한테서 연락 없어? 응. 사흘째 조용해. 걱정 안 돼? 아니, 오히려 마음 편해.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말이야.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재훈이 회사 앞이야. 아는 언니가 찍어보냈어. 사진 속 재훈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구겨진 양복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래도 괜찮아? 응.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선영 대리입니다. 선영 씨? 나 재훈이야. 예상치 못한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사로 전화해서 미안해. 핸드폰은 안 받을 것 같아서.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선영아,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집에 집세 독촉장이 왔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다음 달 만료래. 갱신하려면 보증금을 올려야 한대. 그래서요? 2억 5천에서 2억 8천으로 올랐어. 3천만 원 차액을 내야 한대. 재훈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당신 통장에서 내세요. 내 통장에. 그렇게 큰 돈이 없어. 없으면 어떡하죠?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안 하면 나가래. 선영아, 도와줘. 제발. 제가요? 당신 명의잖아. 당신이 계약자고. 맞아요. 제 명의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재훈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선영입니다. 아, 네. 계약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봤어요. 계약 안 할게요. 네. 그럼 다음 달까지 집 비울게요. 아, 그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원룸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어느 지역 찾으세요? 지금 회사 근처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정도로요. 알겠습니다. 몇 개 보내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집주인이 계약 안 한다는데? 네, 제가 그렇게 했어요. 뭐? 왜? 3천만 원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재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 원룸 구했어요. 다음 주 이사해요. 혼자? 네. 통장 분리했으니까요. 선영아, 당신도 알아서 집 구하세요. 제 명의 집은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영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이러지 말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회사 앞에서 재훈을 마주쳤습니다. 선영아. 재훈이 달려왔습니다.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양복은 구김투성이었습니다.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듯 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당신 보러 왔지. 선영아, 제발. 사람들 보는데 이러지 마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시간 없어요.
약속 있어서. 약속? 누구랑? 부동산이요. 집 계약하러 가요. 선영아. 재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 응?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뭘 다시 생각해요? 통장 분리. 그거 취소하자. 안 돼요. 왜?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재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믿을 수 없어요. 저는 팔을 빼냈습니다. 선영아, 그럼 난 어떻게? 당신 통장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는 이 동네에서 못 살아. 그럼 다른 데로 가세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김선영, 재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서초동 부동산이요. 차창 밖으로 재훈이 보였습니다. 그는 인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김선영 씨 맞으시죠? 네. 원룸 몇 개 준비했어요. 보실래요? 네, 좋아요. 첫 번째 집은 깔끔했습니다. 작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여기로 할게요. 아, 그럼 계약서 준비할게요. 계약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에 재훈의 부재중 전화가 30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선영아,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이러지 마.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할게. 진짜? 계약했어? 응. 작지만 괜찮더라. 재훈이는? 알아서 하겠지. 저는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24해 만에 처음으로 제 집을 가졌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원룸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재훈에게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선영 씨? 나 재훈이 후배 민수야. 재훈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아, 민수 씨. 무슨 일이세요? 저기, 형님 일로 연락드렸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형님이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지난주 거래처 미팅에서 실수하셨어요. 큰 계약이었는데 어떤 실수요? 중요한 재무 자료를 잘못 분석하셨어요. 거래처에서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계약이 파기됐어요. 상사분이 굉장히 화나셨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중요한 보고서 마감을 놓치셨어요. 평소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요? 형님이 선영 씨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 씨,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재훈 씨가 알아서 해야죠. 지사장이시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 수고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선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 일은 무슨 일? 집을 나와서 남편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이가 회사에서 혼났다며? 다 내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제 잘못이 뭔데요? 내가 집안일 제대로 안 해줘서 재훈이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 어머니, 재훈 씨가 통장 분리하자고 했어요. 각자 인생 살자고요. 그게 진짜로 그렇게 하란 소리야? 어떻게 아내가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너 정말 이럴 거니?
네, 어머니. 이제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당장 집에 돌아와. 안 그러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회사 앞에서 또 재훈을 마주쳤습니다. 선영아, 재훈이 달려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 또 왔어요? 선영아, 제발 좀 도와줘. 재훈의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번 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그런데 자료 정리를 못하겠어. 그게 제 일인가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평소엔 당신이 해줬잖아. 내가 회사 일 얘기하면 당신이 정리해주고 분석도 도와주고. 재훈이 울먹였습니다. 그게 지사장이 할 일이었어요? 뭐, 제가 도와준 거예요, 여보. 당신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재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요한 계약건마다 제가 밤새 자료 정리해 드렸어요. 그건 재무 분석도 제가 다 했어요. 제가 회계법인 출신인 거 잊으셨어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인정받은 건 제 도움이 컸어요. 근데 저보고 놀았대요? 선영아, 미안해. 정말 몰랐어. 이제 아셨으면 혼자 해보세요. 지사장님,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선영아, 이번만 도와줘. 재훈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 씨, 무슨 일이에요? 형님이 프레젠테이션 완전히 망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자료도 엉망이었고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 못하셨어요. 그래서요? 본사에서 내려온 임원들 앞에서였어요. 다들 실망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사장 자리도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재훈 씨가 해결할 문제예요. 하지만 민수 씨도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전 도와줄 수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선영아, 나 정말 잘못했어. 회사에서 지사장 해임 검토 중이래.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당신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당신을 소중히 대할게. 제발.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재훈도 이 비를 보고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4해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지 그걸 놀기라고 무시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선영아, 이거 재훈이 회사 아냐?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업 지사장 인사 이동, 경영 실적 부진으로 교체.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재훈 지사장이 최근 잇따른 계약 실패와 업무 처리 미숙으로 본사로 발령받았다. 후임으로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훈이 완전히 망한 거네.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전 제 일에 집중할래요.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재훈의 인생은 이제 재훈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뒤를 받쳐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급여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선영 씨, 다음 달부터 팀장 승진이에요. 대표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실력이 뛰어나시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기뻤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선영 씨, 저 재훈이 어머니예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니. 선영아.
우리 재훈이 좀 봐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과는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재훈이가 지사장에서 말단으로 떨어졌어. 월급도 반토막 났고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살던 아파트에서도 나왔어. 지금 고시원에 산대.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선영아, 제발 용서해줘. 재훈이가 잘못했어. 다 어미인 내 잘못이야. 어머니, 내가 재훈이를 잘못 키웠어.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주지 못했어.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재훈이 한 번만 더 봐줘. 그 애 완전히 망가졌어.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재훈 씨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통장 분리하자고, 각자 인생 살자고, 제가 놀기만 한다고, 그 모든 말을 한 건 재훈 씨예요. 그래도 부부잖니. 부부라면 서로 존중했어야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4해 동안 전 존중받지 못했어요. 당연하게 여겨졌죠. 선영아, 이제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죄송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회사 앞이 아니라 제 원룸 앞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선영아. 재훈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고마워. 재훈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데서 살고 있었어. 저한텐 충분해요. 저는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재훈은 물을 마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아, 나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회사에서 완전히 밀려났어. 지사장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됐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급도 3분의 1로 줄었어. 아파트도 못 구하고 고시원에서 살아. 힘드시겠네요. 저는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알았어. 내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재훈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건 다 당신 덕분이었어. 밤마다 자료 정리해주고 분석해주고 조언해준 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당신이 다 해줬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이제 아셨네요. 선영아, 다시 돌아와줘. 제발. 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요. 왜? 내가 뭘 더 해야 해? 재훈 씨, 전 이제 제 인생이 생겼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팀장으로 승진해요. 일도 재미있고 동료들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존중하게 됐어요.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4해 동안 전 제 자신을 잃고 살았어요. 재훈 씨의 아내로만 존재했죠. 선영아, 이제 전 김선영으로 살고 싶어요. 재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네. 선영아, 제발. 서류는 제가 준비할게요. 저는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재훈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선영아, 정말 이게 끝이야? 네.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살 수 있어요. 혼자서도. 재훈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훈이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고 시어머니도 같이 왔습니다. 선영 씨, 재산 분할 협의해야죠. 재훈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집, 차, 예금 등 모두 분할 대상이죠. 저는 제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님, 증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훈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김선영 씨의 혼인 전 재산 목록과 상속 증명서 그리고 모든 재산의 구매 내역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전세 아파트는 김선영 씨의 혼인 전 저축과 친정 아버지의 증여로 계약했습니다. 자동차도 김선영 씨 단독 명의로 혼인 3년 차에 구매했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모두 김선영 씨의 카드로 결제된 것들입니다. 변호사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재훈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박재훈 씨는 결혼 기간 중 생활비 기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통장 내역입니다. 제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박재훈 씨의 급여는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됐고 가정 경제에 기여한 금액은 미미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오히려 김선영 씨가 미지급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건 앉으세요.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모든 재산은 김선영 씨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판사님, 재훈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선영 씨가 미지급 생활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김선영 씨 의견이 어떠십니까? 미지급 생활비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신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훈 씨 동의하십니까? 판사가 재훈을 봤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박재훈 씨? 동의합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겨우 들렸습니다. 그럼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24회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팀장으로 승진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선영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박이에요. 후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준 덕분이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제 능력을 인정해줬고 동료들은 존중해줬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이렇게 당연한 건데 왜 24해 동안 몰랐을까요? 그날 저녁 수진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영아, 요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재훈이 소식 들었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 있어? 걔가 회사도 그만뒀대. 뭐? 저는 놀라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사표 냈대. 자존심 상해서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편의점 알바한다던데. 고시원 월세도 못 내서 더 싼 데로 옮겼대.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미안한데. 안 불쌍해?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그래도 수진아, 나 24해 동안 존중받지 못했어. 내 노력은 당연하게 여겨졌고 내 희생은 무시당했어.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재훈이가 힘든 건 제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한 달 후였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재훈의 후배 민수를 만났습니다. 선영 씨,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자리에 앉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얘기 들으셨어요? 회사 그만뒀다는 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형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매일 밤 편의점 일 끝나고 혼자 마신대요. 그래요. 그리고 며칠 전엔 어머님이 쓰러지셨대요. 시어머니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안 좋으셨나 봐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대요. 친구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선영 씨,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주제 넘은 건 아는데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형님이 완전히 무너지신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요.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재혼이 힘든 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 재혼 씨는 스스로 일어서야 해요. 하지만 제가 돌아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혼 씨는 저에게 의존했어요. 일도 생활도 모든 걸요. 이제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재훈 씨를 위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재훈 생각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재훈, 고시원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재훈, 병원비를 걱정하는 재훈, 한때는 지사장이라며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 어쩌면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일까요? 2달 후였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선영 팀장님,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표님이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다음 달부터 이사로 승진입니다. 정말요? 실력과 노력이 만든 결과죠. 축하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만에 팀장에서 이사까지. 퇴근 후 혼자 조용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게는 성취의 공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영 씨, 저 박재훈입니다. 재훈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에요. 심장 발작이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장 어디예요? 병원 장례식장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저에게 늘 며느리의 도리를 강조하시던 분. 하지만 동시에 저를 집에 묶어두신 분이기도 했죠. 다음 날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재훈이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섞였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옷도 낡고 구겨진 것이었습니다. 재훈 씨,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선영아, 와줘서 고마워. 조에 표합니다. 저는 절을 올렸습니다. 재훈은 제 옆에 섰습니다. 선영아, 나 모든 걸 잃었어. 어머니도, 집도, 직장도, 당신도.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어. 지사장이 되고 나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 다 당신 덕분이었는데. 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재훈을 일으켰습니다. 재훈 씨, 일어나세요. 선영아,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이제부터라도 잘 사세요. 어떻게?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한때 함께했던 24해. 이제는 완전히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룸미러를 보니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시동을 걸며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계법인 이사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나와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선영 이사님,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기뻐요. 저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여성 재무 전문가로 강연도 다니고 책도 출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제목은 나를 찾는 용기였습니다. 퇴근 후 오랜만에 수진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영아, 너 진짜 달라졌다. 뭐가? 눈빛이 완전히 달라. 자신감 넘쳐.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기분이야.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재훈이 소식은 들었어? 아니, 무슨 일 있어? 지방으로 내려갔대.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던데. 잘 됐네. 새 출발하는 거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미련 없구나. 응. 이제 완전히 남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업계 최우수 회계법인 시상식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회계 전문가상은 김선영 이사님께 돌아갑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회사와 동료들 덕분입니다. 짧은 소감을 말하고 내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차 빼드릴게요. 주차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차 키를 건넸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주차 요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유니폼을 입고 비를 맞으며 차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재훈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님, 차 나왔습니다. 제 차를 가져온 요원이 불렀습니다. 저는 재훈에게서 시선을 떼고 차로 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팁을 건네며 저는 재훈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재훈은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재훈에게 짧게 인사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재훈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길을 달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때 지사장이라며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 이제는 주차 요원으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슬픈 일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일까요? 저는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재훈은 저를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그저 손님 중 한 명으로 봤을까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저를 알아봤든 안 봤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받은 상패를 바라봤습니다. 올해의 회계 전문가 김선영. 제 이름이 새겨진 상패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4해 전
결혼하며 직장을 그만뒀을 때 다시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선영아, 축하해. 뉴스에서 봤어. 고마워, 수진아. 저녁 먹었어? 아직? 왜? 나가자. 오늘은 축하해야지. 그래, 좋아. 저는 웃으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4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끝나간다고 말하지만 저에겐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차장에서 본 재훈. 그는 아마 평생 그때를 후회하며 살겠죠. 통장 분리를 선언하던 그날. 저를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던 그 순간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일로 화내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남의 그림자로 살았을 테니까요. 수진이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오늘 주인공? 고마워. 차에 타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디 갈까?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 좋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가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 그리고 상대가 한때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재훈은 오늘 그걸 봤을 겁니다. 비에 젖은 채 주차장에 서서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하지만 저는 이제 그에게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무관심. 그게 진짜 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